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거시경제의 가장 큰 패러독스이자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중력을 거스르며 독보적인 팽창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선방과 그 화려한 축제, 이면에 다리를 틀고 있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딜레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5월 수석 경제학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확인했습니다. 경제학자의 89%가 글로벌 성장 둔화를 경고했죠. 그런데 이 암울한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국가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와 저성장으로 흔들리고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고전하는 사이 글로벌 자본은 블랙홀처럼 미국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경제를 이토록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미국의 독주가 왜 역설적으로 연방준비제도에 손발을 묶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지 오늘 그 차가운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선방, 중력을 거스르는 세 가지 엔진. WEF 5월 보고서에 담긴 핵심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비관론이 압도적인 가운데서도 설문에 참여한 수석 경제학자의 74%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한 성장, 마더럿 그로스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침체나 위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팽창을 지속할 것이라는 압도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전 세계가 고금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미국만이 이토록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본 투자입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패권을 쥐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실물 경제로 직접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수많은 건설 인력이 고용되고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구리, 전선, 변압기 등 전통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혁신이 미국의 건설, 전력, 유틸리티, 기계 등 오프라인 실물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거대한 투자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이 혁신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견조한 내수 소비와 강력한 고용 시장입니다. 미국 경제는 전체 GDP의 약 70%가 개인 소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소비주도 경제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 상식을 비웃듯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쥐어준 막대한 초과 저축의 잔여분이 여전히 존재하며 무엇보다 고용시장이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AI 투자와 제조업 본국 회귀 즉 리쇼어링 정책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니 임금이 상승하고 높아진 임금은 다시 강력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막대한 정부 지출입니다. 미국 정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시장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의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밸류체인을 짓는 기업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며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 본토로 강제 이식시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실물 경제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엔진인 AI 투자, 탄탄한 소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결합되면서 미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중력을 완전히 벗어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 경제의 독보적인 강세는 필연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5월에 발표된 미국의 4월 경제 지표들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지표인 4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뜯어봐야 합니다.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품 가격에 집중한다면 PCE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 보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더 광범위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연준의 최애 지표로 불립니다. 데이터는 내놓겠습니다. 4월 PCE 물가지수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오름세를 보이며 물가 하락 경로가 평탄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미국 경제의 강점이 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탄탄하고 임금이 오르니 주거비, 외식비, 의료비 등의 서비스 부문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계속 쓰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적인 충격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란 전쟁 여파입니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튀어올랐고 이 유가 상승분이 가솔린 가격과 운송비를 밀어올리며 미국 내부의 4월 물가지표를 자극했습니다. 견고한 내수 소비가 서비스 물가를 떠받치고 외부의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물가를 끌어올리는 양동작전 속에서 월가의 경제학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고물가 국면이 적어도 향후 12개월 이상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으로 전망치를 대거 수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의 저주에 갇힌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팽창과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팩트가 만나는 교차점에 바로 케빈 워시 의장과 연방준비제도의 끔찍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입니다. 경기가 무너지면 금리를 내려 경제를 살리고 물가가 폭등하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연준에게 금리를 내릴 명분을 단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간절한 바람대로 연준이 지금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AI 투자와 정부 지출로 뜨겁게 달아오른 경제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됩니다. 탄탄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심리는 폭발할 것이고 3%대에 머물러 있는 물가는 다시 4%, 5%를 향해 치솟으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던 뼈아픈 역사를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케빈 워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자체는 펀더멘털이 워낙 강해 당장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한계 기업들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뇌관은 계속 타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밖의 세상입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되면 글로벌 자본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쏠리게 되고 이는 킹달러, 달러 강세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환율 방어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억지로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결국 글로벌 경제 전반에 침체골을 깊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내릴 수 없고 물가가 너무 끈적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연초에 꿈꿨던 올해 3회 이상의 낭만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하반기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 심지어는 연내 금리 인하 없음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침체 속 미국의 독주, 그리고 지연되는 금리 인하라는 이 거대한 매크로의 모순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방어하고 증식해야 할까요? 명확한 전략적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의 블랙홀, 미국 주식시장 내 AI와 성장성에 대한 비중은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 AI 인프라 투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기업 스스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픽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전력,
냉각 인프라 등 AI 밸류체인은 철저히 실적을 기반으로 우상향할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도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압도적인 혜자를 가진 미국의 독점적 기술 기업들입니다. 둘째, 강달러 고착화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성에 대한 해지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현 1.25포인트가 오랜 기간 유지되거나 혹은 한국이 먼저 백기를 들 경우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화 가치의 구조적인 하락, 즉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의 달러 기반 자산인 미국 주식 달러, 예금, 달러형 ETF를 일정 비율 반드시 편입하여 환율 상승이 주는 충격을 자산 증식의 기회로 상쇄시켜야 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대비한 실물 자산 분산입니다.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막대한 정부 지출이 낳은 재정 적자는 장기적으로 달러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방어하기 위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방패인 금이나 디지털 한정 자산인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1015% 내외로 분산, 편입하는 것은 끈적한 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매우 합리적인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표의 행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자 74%가 확신하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팽창과 그 이면에서 월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4월 PCE 지수의 끈적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상세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뉴스는 단순히 미국 경제가 좋다거나 물가가 올랐다고 보도하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그 행간의 숨겨진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실물 경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힘,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는 이 차가운 딜레마를 이해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침체인데 미국만 버티는 이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오늘 분석해드린 이 거시경제의 역학관계가 여러분의 자산 배분 전략에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숫자의 방향에 나의 자본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금리 장기화가 확정적인 이 국면에서 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약한 고리들, 상업용 부동산과 부실기업들의 연쇄 리스크에 대해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